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진 홍정원 차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 인물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스피커를 공격하는 목적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파괴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장원 차장이 공격받기 시작하자 전환길로 대표되는 극우가 또다시 기괴한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국정원 차장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명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던 명단은 전부 조작됐습니다. 진영이 메모 아시죠? 네. 다 드러났잖아요. 가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장원을 향한 공격이 결국 또다시 조이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고 있다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홍 차장을 어떻게든 기소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하고 판사들이 네. 저기 조의대 지시받고 해갖고 유죄를 확 때려버릴 거라고요. 네. 유죄 확 때려버리면은 홍 차장이 그동안 했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의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윤석열 내란 재판이 2심 중인데 앞서 무기징역이었는데 결정적인 증언이 홍장원과 이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홍장원을 죄인으로 만들고 무력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서 정말 그 너무 홍 차장에 대해서 지금 과하게 하는 거예요. 수사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결국 매블쇼에서 믿기 힘든 증언이 쏟아져 나와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내란 당시에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엄군들이 추가되는 병력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조성현 대령. 조성현 대령. 우리가 얼마나 칭찬 많이 하고. 상 받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막 눈물로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막은 공로가 인정이 돼서 보국훈장 3일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요. 종합특검이죠. 네. 조성현은 위인이 아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지금 입건에서 수사 중인 걸로 밝혀졌고 혐의가 무엇이냐. 2차 종합특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랑 제35특임대대 조성현 대령이 하달한 혐의.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해라. 임무는 국회 내부의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로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라고 특검에서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진짜 대혼란이거든요. 자, 관련해서 저희보다는 또 깊이 있게 취재하는 분이니까 오혁진 기자님. 와, 저 이거 최근 뉴스 중에 제일 충격받았어요. 저 토요일 날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특검팀이랑 군 쪽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표창장 회수될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회수돼요? 네. 보국훈장? 네. 그 홍장원 차장 케이스랑은 좀 다릅니다. 홍장원 차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시를 내린 그게 되게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압봉 챙겨서 투입하라. 종합특검팀 안에 있는 사람이 수사 담당했던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협력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리고 이제 12시 반, 1시 이전까지 내란 당일? 내란 당일에 국회에 그러니까 국회 갔던 이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라고 한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국회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정치인도 안 끌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교 건너지 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것들이 많이 있나 통화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와. 야, 이거 진짜 좀 아, 충격이다. 이거는 근데 너무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비판, 그러니까 종합특검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아니 잡으라는 진짜 계엄군들은 안 잡고 왜 자꾸 곁다리, 헛다리만 짚냐 이런 글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고 종합특검팀이 그렇게 수사를 분명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굉장히 의문부가 뒤따르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조성원 대령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느 정도 정황은 확실해 보인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아, 그러니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더 중요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조성현 대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종합특검의 평가처럼 하지 않을 네네네. 방법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왔잖아요, 기사가. 네.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특검팀에 계신 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화가 났구나. 네, 네. 아니, 뭐 홍장원도 그렇게 수사하시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얘는 적극적으로 했어. 와, 나 정말 이거는 진짜 나 너무 충격이야.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진인가 시켜준다고 할 때 거부하고 막 네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죠? 네네네. 그래서 장군 본인 사양에서 안 됐죠. 네.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네. 그게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제는. 그쵸. 네. 현재까지로는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검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예. 수사를 아예 못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요. 네. 또 통화기록이나 진술 내용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건 진짜 충격이네. 충격이네. 홍장원 차장과는 조금 다르게 볼 네, 필요가 네, 네. 있다는 말씀이죠. 네, 홍장원 차장은 뭐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 네, 보이고. 와.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씁쓸해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댓글 보니까. 그런데 그와는 또 별개로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추경호에 대한 수사를 더 네, 네. 깊이 있게 한다든지 김현태 이런 애들 더 깊이 있게 좀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솔직히 특검이 출범한 이유가 외환 혐의를 정확하게 밝혀내라는 외환.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권창현 특검 같은 경우에도 초기 수사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까지 평양 무인기 작전 그 수사 기간 연장 이유서에도 적혀 있거든요. 평양 네. 무인기 작전 수사하겠다고 뭐라고 들었냐면 시간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했잖아. 나도 그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홍장원 차장 관련돼가 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이게 홍장원 차장 변호인 측에서 특검에다 제출한 의견서예요. 변호인 네. 의견서. 네. 근데 요게 보니까 그 종합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던 국정 간부들의 진술 내용도 일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원 간부들. 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홍장원 차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IA 문건, CIA.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과 방첩사의 연락망을 구축하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특검팀에서 어떻게 보냐면 노상원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명단, 체포할 그 정치인들 명단을 받았잖아요, 윤석열한테. 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경찰과 방첩사의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국정원의 계엄에 관련된 새로운 비상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안 했어요. 그냥 일창산하에 있는 방첩 공유센터라는 곳에 야 우리가 계엄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실무진들이 노트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 노트에 적은 내용을 종합특검팀이 국정원 압수수색하면서 이거 왜 적혀 있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CIA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제 보냈는지 아세요? 안보실에서 국정원 비서실에다가 12월 4일 계엄 해제되고 보냈어요, 오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해제되기 직전에 보냈으면 이해가 돼요. 해제가 되고 보냈고. 그리고 하나 더.
국정원 비서실에다 보냈잖아요. 안보실에 누구 나가 있어요? 국정원 비서실 출신. 오모 중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왜 또 수사를 안 하죠? 좀 모르겠어. 종합특검팀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이런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으시는 사람들 중에서 홍장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종합특검팀이 이런 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정치 수사 아니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법 왜곡죄 검토까지 나옵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기간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종합특검 그 팀 자체를 법 왜곡죄로 아마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큰 줄기에서의 성과가 미진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나 네, 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드론 사령부 네. 관련해서 이게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그 정보사에서 드론사에 보낸 공문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그 아예 그냥 깠거든요. 공문 자체를. 네. 밑에 좀 뭐 그런 군사기밀 관련된 건 가리고. 근데 그 정보사에서 지금까지 정보사와 드론사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무인기 관련해서 공문 주고받은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공문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공문이 나와버렸고 그 공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북한 무인기 복제해가지고 전투 실험하기 전에 우리랑 무인기 교육이랑 훈련 같이 하자. 이게 정보사가 드론사 내부의 전투 실험이라는 단어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문을 보낸 게 정확하게 제가 날짜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6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드론사에서 무인기와 관련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같은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투 실험을 계획했던 건 2024년 7월이랑 8월입니다. 근데 드론사에서 2024년 7월과 8월에 무인기와 관련된 전투 실험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을 합참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김명수 패싱 당했고 이승우 전 작전본부장은 나중에 알았다가 김용현한테 따졌다가 그냥 협력한 거죠. 근데 이거 정보사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사는 사전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공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무인기 조종사분한테 종합특검팀 관계자 연락처를 드렸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종합특검팀 관계자가 무인기 조종사한테 이거 담당 특별수사관이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라고 연락을 한 게 5월 중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무인기 조종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연락 갔냐고. 네. 안 왔답니다. 그거 희한하네. 그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어요. 수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사 능력도 없고요. 그 이후에 정보사에 대해서 수사를 그냥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수사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나 네네네. 보네요.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조성현 대령은 이 진짜 너무 충격이야. 야,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다뤘거든, 이분을. 맞아요. 헌재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들도 다 따가지고, 진짜 참군인이다. 이런 분 맞아.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동상도 몇 차례 제작한 제가- 느낌인데. 내가 몇 번 했었지, 솔직히. 네. 김문상이랑 같이 좀 동상도 내가 또 제작한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현 대령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게 어쨌든 헌재에 나서 증언을 하셨던 분인데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그 문제 삼을 것 측에다가 같아, 또. 그 비밀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난 우려도 그것도 좀 또 있죠. 걱정돼. 맞아. 근데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거든.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지금 뭐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한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는 단독이 JTBC 단독 그 기사가 나왔던데 이게 뭐냐면 홍장원 전 차장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수행을 거부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아마 변호인 의견서란 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자기들의 주장과 증거를 쭉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특검에 제출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JTBC 기자가 입수를 했나 봐요. 근데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종합특검의 의견서를 6월 22일에 제출한 그 내용인데 계엄 당일 대통령이 체포해라 라는 것을 지시를 거부했다.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
국헌 논란 목적의 폭동 수행을 홍장원이 거부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수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가장 특검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부서장 회의, 정무직이란 게 있잖아요. 정무직이란 거 이렇게 쭉 높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의 높은 사람들 이 회의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까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홍장원 바로 밑에 있던 국장도 있고 당시에 국정원 기조실장은 동부지검장인가 검사예요. 검사 출신이 윤석열 라인이 국정원 기조실장. 얘들이 지금 홍장원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특검에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오혁진 기자에게 좀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작성 전달 과정에 CIA 얘기 계속 나왔는데 CIA에 우리의 계엄의 정당성을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서 가서 설명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홍장원이 그 문건, 설명 문건을 뭐 받거나 승인했거나 이랬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외 담당 국장의 일방적인 진술이지 난 그거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범죄를 입증하는 건 특검의 몫이죠. 근데 특검이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몇몇 사람의 소위 말하는 조태용이나 윤석열 라인 사람들의 복수의 진술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기소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일단 기소가 되면 이게 무죄가 나오려고 해도 한 4년 걸려요. 지금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 2022년부터 윤석열이가 정권 잡자마자 그 사건 만들었잖아요. 사건은 완전 증거를 다 조작한 사건이에요. 2심에서 다 무죄 나왔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또 누구죠? 국방부 장관 그분까지 줄줄이 다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냥 1심 판사가 누구였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사가 지규현이었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무죄를 일단 줬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훈 전 안보실장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다. 야, 세상에 대한민국의 고관 대작이 검찰 수사, 특수부 수사 받고 재판 받으니까 영혼이 다 털려버려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이 고관 대작들도 그리고 집안 기둥뿌리가 뽑혀요. 이렇게 큰 사건 변호사 쓰려면요. 그냥 처음에 계약할 때 최소 1, 2억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김만배 나무 그 대장동 업자들 있잖아요. 변호사비가 50억, 60억 그래요. 변호사 아무도 그거 안 맡으려고 하니까 태평양 같은 큰 로펌에 한 80억 막 이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야 그 사람들 돈 벌었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집안 기둥뿌리 뽑혔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장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 야 홍장원 네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 이거거든요. 지금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는 검사예요.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이게 좀 특수부 수사에서 잘못됐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윤석열, 박영수 같은 대검 중수부터 시작한 이 특수부 라인에서 일단은 수사를 요란하게 해서 구속을 시켜. 기자회견을 하고 막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게 한 다음에 저 사람이 막 4년, 5년 후에 무죄를 받아.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인생은 파탄나. 윤석열 지입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대선 후보 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뭐가 쟁점인지를 이 지금 종합특검 취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오혁진 기자 잠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배. 네, 오혁진 기자. 방송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 지금 촬영 중이었습니다. 무슨 촬영? 그 유튜브. 유튜브? 아, 네. 찌릿찌릿? 네. 아, 그렇구나. 잠깐만. 가능해요. 한 6분만 합시다. 지금 네, 일단은 오늘 JTBC인가 보니까 홍장원 측에서 변호인이 네. 종합특검에 의견서를 냈다. 근데 네네. 의견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나와는 있어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네네네. 지금 오 기자도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오늘 기사도 나갔죠. 이루 시사에.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떤 기사예요? 아니, 일단은 그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오해. 그러니까 본인도 네. 계속 오해가 많다.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원 쪽에도 알아보고 저도 그 홍장원 차장 그 변호인 의견서 저도 봤거든요. 예. 이거 26장이에요. 봤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CIA 문건 뭐 전달했다. 그다음에 경찰이랑 방첩사 연락망 구축하라고 했다. 예. 근데 이게 내란 중요 임무 동사 뭐 적용을 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실제로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예. 방첩사하고 경찰의 연락망을 구축하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계엄 상황이 됐을 때 합수에다가 인원 파견을 실제로 지시했는지 그렇죠. 아니요 정무직 회의랑 부서장 회의에서 합수부는 히읗자도 진짜 안 나왔어요. 합수부 얘기 자체가 나오지도 네. 않았는데.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계엄을 하게 되면은 계엄사 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게 합수부잖아요.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거. 합동수사본부장을 전두환이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장을 그때 당시에 방첩사령관이 하게 돼 있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여인영이 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국정원 수사관들을 파견을 뭐 지시했다는 식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그거는 웃긴 게 종합특검팀도 인정했어요. 나온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나온 게 그게 오보고요. 예. 그리고 그 방첩사 경찰 연락망 구축 그거는 1차장 산하의 방첩 공유센터랑 그다음에 대테러 상황실 그리고 뭐 안보 전략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엄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정원 차장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실무자들한테 야 이거 우리 계엄 상황에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실무진들이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특검팀에서 압수수색했을 때 그 노트 가져가가지고 이거 홍장원이 지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노트만 보고. 네. 노트만 보고.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물적 증거보다도 진술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죠. 해외정보국장이 이제 그 뒤늦게 원래 홍장원 차장한테 보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보고가 뭐냐면 그러니까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차장이 지금 뭐 CIA 연락망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제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외정보국장이 그 조태용 전 원장한테 그 진짜 문건 관련해가지고 지시를 실제로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홍장원 차장한테 나중에 가가지고 12월 4일 오전에 조태용 전 원장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그 해외정보국장 그 진술 조서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시가 된 게 뭐냐면 그렇게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먼 산 바라보면서 무관심하다는 듯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말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근데 아니, 그거 국정원장이 시킨 거를 해외정보국장이 실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했다. 뭐 이런 진술이네요, 그죠? 네네네네. 그게 승인이랑 제가는 아니죠. 그렇죠. 승인과 제가가 아니고 참여도 아닌 것이고. 그냥 보고 프로세스상에 그 1차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 안 하면 나만 문제 생길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해외정보국장이 뒤늦게나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러면 그리고 전에 우리 오 기자가 얘기했던 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사 출신이다. 그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 양반은 뭐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랑 부서장 회의가 총 몇 분씩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15분은 안 넘겨요. 15분도 이루어진 시간이. 근데 15분 동안 지금 계엄에 동조하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회의 자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무직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정원 차장은 거기서 무슨 발언했냐면 계엄 상황이 되면 군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이 따로 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했네. 그리고 아니 뭐 국정원이 할 일이 없어. 다 군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그 회의를 15분 동안 했다고 그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기조실장은 그게 아니라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합수본에 그 검찰을 포함한 국정원 조사관들도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태용이 그래? 그러면 그 각 1차장 산하의 부서장들 회의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계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고 한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네.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기소할 것 같죠. 네네. 조성현 대령까지 갑자기 서강대교에 넘어오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대령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입건이 됐다는 기사가 있던데 종합특검 왜 이러는 거예요? 조성현 대령 또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네, 조금 다릅니까? 네. 제가 주말에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홍장원 차장하고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나중에 기사를 쓰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홍장원 차장 이번 주 기소합니까?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네. 기소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 왜 좀 한동훈이나 이렇게 당정대 회의에서 국정 공동 운영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물어보세요. 가서 도대체 이런 거 왜 안 하냐고. 좀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지금 이제 수사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도 안 되고 파면도 안 되고 계엄의 정당성을 퍼뜨리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고 질서 있는 퇴진시키겠다. 이거 내란이잖아요. 2차 내란 아니에요? 그게 2차 계엄, 2차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니까 헌법을 위반한 거니까. 근데 특검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 제대로 답변 안 해줍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매블쇼 나가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매블쇼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봉쇼 전화 연결, 첫 번째 전화 연결, 오혁진 이루시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들으셨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이 되면 국정원 할 일이 없고 군에서 다 알아서 한다라고 정무직 회의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회의 시간조차도 15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작 수사를 종합특검이 했어야 되는 수사는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정진석 등등등 12월 4일 오후 2시 국무총리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윤석열의 계엄을 수습하려고 비상계엄 내란을 무마하려고 내란 무마 사건, 내란 무마 시도 사건 이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 수사 안 했습니다. 이거 수사 안 했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조차를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12월 이틀 뒤인가 대국민 사과합니다. 3일 뒤에 12월 7일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동훈과 한덕수가 이 한 듀오가 윤석열 관저 찾아가서 윤석열이랑 얘기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은 외교 국방부 이거 뭐 다 손 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당정 운영을 하겠다, 공동 운영을 하겠다는 발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통치를 정당과 정부가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위헌적인 생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실천이 됐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국민에게 또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뭐 홍장원이나 조성현 대령이나 일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정작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고 잔가지, 잔 이파리 이런 것만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검할 때 수십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특검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겨우 이런 수사라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2차 종합특검에 수십억의 예산을 허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와, 나 이거 보도 보고 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